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의 주인공 탄지로와 네즈코가 초반 부분 쿄주로를 만나 제자가 되었다면 어떤 전개가 펼쳐졌을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써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에 네즈코가 혈기가 되었을 시점 수주 기후가 오는 것이 아닌 다른 주가 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었죠. 그때 쿄주로가 왔다면 꽤나 재밌는 전개가 펼쳐질 것 같다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더 길게 써보려고 합니다. 네즈코와 혈기가 되어 산속에서 탄지로와 대치를 하고 있던 도중 쿄주로가 나타나 네즈코를 뵈려고 하겠죠. 하지만 탄지로는 그런 쿄주로를 막아서며 제발 죽이지 마라고 애원을 하죠. 공과 사는 제대로 구분할 줄 아는 쿄주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안 된다며 혈기는 위험하니 퇴치를 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때 네즈코는 본능적인 두려움으로 인해 별다른 행동 없이 쿄주로를 경계하고 있을 것 같고, 쿄주로는 빠르게 네즈코를 퇴치하려 검술의 예비 동작을 취합니다. 그때 탄지로는 쿄주로에게 달라들며 저지하려 하지만 쿄주로는 손쉽게 탄지로를 제압하죠. 때리지는 않을 것 같고 팔을 꺾어 바닥에 눕히는 정도로 끝낼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런 상황이어도 애초에 약한 인간에게 폭력을 휘두른 인물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때 네즈코는 쿄주로에게 달라들어 쿄주로는 회피를 하고 탄지로에게서 조금 떨어지는데, 네즈코의 사정권 안에 탄지로가 들어오자 쿄주로는 언제라도 네즈코를 죽일 준비를 합니다. 네즈코가 탄지로를 죽이려는 액션을 취하면 바로 목을 날릴 수 있게 말이죠. 하지만 네즈코는 탄지로를 지키는 액션을 취했고 쿄주로는 그 장면에 꽤나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쿄주로의 열혈정신과 화려하고 공격적인 호흡을 생각하면 꽤나 저돌적인 이미지로만 보는데, 쿄주로는 생각보다 냉철하며 상황 판단도 수준급으로 해내는 만능형 캐릭터입니다. 일단 혈기는 배가 고픈 상태에선 앞뒤 안 가리고 인간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오히려 인간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뭔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변화가 있다는 걸 충분히 감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쿄주로가 보기에 나이대도 동생 센주로와 비슷해 보이기에 마음이 약해져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얼마 안 있어서 네즈코는 체력이 다해 쓰러지고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쿄주로는 카마도 남매를 데리고 일단 산에서 내려오죠. 쿄주로는 까마귀를 통해 우부야시키에게 네즈코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우부야시키는 상황을 지켜볼 수 있도록 둘의 거처를 마련합니다. 네즈코는 계속 수면 상태에 빠져 있으며 귀살대의 존재와 무잔에 대해 정보를 들은 탄지로는 쿄주로에게 검술을 알려달라고 하죠. 쿄주로는 훌륭한 다짐이다 이러면서 일단 기초 체력을 키우는 방법을 알려주며 끊임없이 단련을 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혹독한 훈련이었지만 탄지로는 네즈코를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한 집념으로 기초 체력을 어느 정도 쌓고 쿄주로는 그때 전집중 호흡 방법을 알려줄 것 같네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잘 되지 않아 고민에 빠져있던 탄지로에게 어떤 한 여자가 다가오는데, 그때 당시 쿄주로의 츠구코였던 미치리였습니다. 미치리는 호흡에 대한 팁을 알려주고 단련을 하는 데 있어서 꽤나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죠. 애초에 주의 계급은 바쁘다 보니 쿄주로가 초반 단계에선 직접 지도를 해주는 시간이 흔치 않겠죠.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탄지로는 귀살대 선별시험을 보며 주인공 버프로 합격을 무난히 하죠. 그래야 작품이 진행되니까. 일륜도를 하사받고 정식 귀살대원이 된 탄지로, 또한 2년간의 시간 동안 네즈코가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어 혈기 사냥에 네즈코 또한 동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탄지로와 함께 수련하며 많은 도움을 줬던 미치리는 사랑의 호흡으로 갈아타 연주가 되었으며, 그 후로도 탄지로의 거처에 자주 놀러와 네즈코를 엄청 귀여워해주죠. 쿄주로는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탄지로에게 화염의 호흡을 단련시켜주고 때마다 칭찬도 아주 열정적으로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혈기들을 사냥하며 자연스럽게 제니츠, 이노스케를 만나게 되고 같은 동기로서 팀을 꾸려 혈기들을 잡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나타구모산에 들어가 하요노 루이를 맞닥뜨리게 된 탄지로는 위기 상황을 겪게 되고 히노카미 카구라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되죠. 하지만 강력한 루이의 공격에 죽을 뻔한 상황에서 기우가 나타나 루이를 쓱싹해버립니다. ちょっとすごい人なんですよ。 그렇게 싸움에선 이겼지만 탄지로와 이노스케, 제니치는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나비 저택에서 치료를 받게 되며 그곳에서 전집중 호흡 상중을 잃게 됩니다. 탄지로는 당장 히노카미 카구라에 대해서 쿄주로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쿄주로는 무한열차에 임무가 있어서 갔고 탄지로 일행도 무한열차에 지원을 가기 위해 떠나려는 순간 탄지로 오랜만이야. 몸은 괜찮아졌어? 라며 미치리와 조우하게 되죠. 이왕 오랜만에 만난 김에 함께 무한열차로 가자고 합니다. 그렇게 무한열차에서 쿄주로를 만난 탄지로는 히노카미 카구라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처음 들어본다고 하죠. 그 후 엠모의 혈기술에 의해 잠이 들게 되고 탄지로와 네즈코의 활약으로 인해 모두 깨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엠모와의 싸움이 시작되고 주가 2명이나 있으니만큼 그리 어렵지 않게 퇴치를 하게 되죠. 그렇게 끝이 나나 싶었지만 역시나 상현삼 아카자가 등장을 하죠. 아카자는 엄청난 포스를 뿜어내며 이들을 압도합니다. 하지만 역시 본편과 다르게 무한열차에서 많은 체력을 쏟아낸 쿄주로와 미츠리가 아니었기에 아카자의 강력한 공격들을 막아내며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생력이 엄청난 아카자에게 이들의 공격은 손쉽게 회복이 되었고 전투의 시간은 길어졌죠. 그러면서 쿄주로와 미츠리는 골절상 같은 부상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곧 동이터 오는 것을 보자 아카자는 쿄주로에게 다음에 만날 때까지 혈기가 되라는 자신의 제안을 잘 생각해보라고 하며 뒤로 물러서죠. 아카자의 빤스런을 쫓아갈 만한 여력까지는 남아있지 않았던 이들은 무한열차 임무를 끝낸 것으로 만족하기로 합니다. 그 후 주아페이에서는 상현을 만나고도 살아남은 첫 번째 케이스라며 기뻐함과 동시에 상현의 엄청난 힘에 대비해 모두 빡센 수련을 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쿄주로는 탄지로에게 엠무의 꿈을 통해 자신의 본가에 역대 염주들이 써놓은 수기가 있으니 그것을 보면 히노카미 카구라에 대해서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라며 함께 본가로 찾아갑니다. 다행히 수기들은 멀쩡했고 거기에는 시작의 호흡과 해의 호흡에 관련한 이야기들이 써져 있었으며 반점에 관련한 이야기도 있었죠. 그 수기에 나온 내용과 탄지로의 기억들을 토대로 탄지로는 해의 호흡을 연마하게 됩니다. 일찍이 쿄주로에 의해 화염의 호흡을 연마했었던 탄지로는 결이 비슷한 해의 호흡에도 금방금방 적응을 하게 되었죠. 그 후 탄지로는 음주우지 탱겐과 함께 유곽으로 떠나게 되었고 많은 이들의 활약으로 샤바나 남매를 무찔러 상현이라는 존재를 처음 잡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음주우지 탱겐은 부상으로 인해 은퇴를 하게 되고 주의 자리가 공석이 되자 상현육을 잡는 것에 큰 활약을 했고 해의 호흡을 조금이나마 사용할 수 있었던 탄지로를 일주로 임명하게 되죠. 원래 하염만 잡아도 주가 될 수 있다 보니 탄지로가 이 시점에 주가 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특히 해의 호흡의 존재가 수기를 통해 모두에게 알려졌으니 충분히 일주로 임명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후 탄지로는 대장장이 마을로 떠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주 무이치로 연주 미치리를 제외하게 되었죠. 하지만 곧이어 상현호 교쿠와 상현사 한탱구가 쳐들어왔고 반전 발현한 무이치로 미치리의 활약으로 인해 이들을 퇴치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네지코는 태양을 극복했고 우부야시키는 조만간 무장과의 총력전이 될 것이란 예상을 합니다. 주들은 합동 강화 훈련을 하게 되고 탄지로는 해호흡을 좀 더 자유롭게 쓰기 위한 체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최종 국면에 돌입하게 되는데 역시나 아카자의 상대는 쿄주로, 탄지로 듀오죠. 아카자는 쿄주로에게 혈기가 되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봤냐고 물어보지만 쿄주로는 역시나 단호한 거절을 하며 선빵으로 화염의 호흡 5위 연옥을 먹여줍니다. 아카자는 쿄주로가 저번보다 훨씬 강해졌다고 하면서 칭찬을 하죠. 아카자 역시 전력을 내면서 상대를 하는데 무한열차 때보다 훨씬 강한 공격력에 이들도 꽤나 충격을 먹습니다. 이대로는 부상만 커질 것 같다고 판단을 한 쿄주로는 반점을 발현해
다시 한번 연옥을 시전합니다. 반전 발현 전의 연옥은 아카자의 몸을 반 정도 갈라놓은 위력이었지만 반전 발현의 연옥은 아카자의 몸을 아예 반으로 두동강 내버렸죠. 하지만 아카자는 다시 재생을 합니다. 큰 기술을 2번이나 쓴 쿄주로는 체력이 많이 빠진 상태였고 이번엔 탄지로가 아카자를 상대하게 됩니다. 탄지로는 이때 주인공 버프로 아빠 회상을 하게 되며 내비치는 세계를 깨달았죠. 그렇게 내비치는 세계 플러스 해의 호흡으로 아카자의 목을 베어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아카자는 쿄주로에 이어 탄지로에게까지 사실상 패배를 했다는 것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자신이 지금까지 단련했던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절망하게 됩니다. 그토록 약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는지 혼란스러웠죠. 아카자는 목의 약점을 엄청난 정신력으로 극복하며 다시 싸우려고 하지만 그때 코유키의 환상이 나와 아카자를 붙잡습니다. 코유키의 환상을 보자 아카자는 자신이 강해지고 싶었던 이유와 인간이 단기간에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죠. 인간이란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얼마든지 강해질 수 있고 그 마음 자체가 인간을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말이죠. 코유키가 곁에 없기에 지켜야 하는 소중한 존재가 없기에 자신은 더 이상 강해질 이유가 없고 싸워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은 아카자는 스스로 자멸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さよなら 그 후 연달아 상현이 도우마, 상현이 코쿠시보를 격파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무잔과의 최후 결전을 하게 됩니다. 무잔은 타마요의 악에 의해 약화된 상태였지만 강력한 촉수로 맹공격을 하죠. 많은 주들이 부상을 입고 주들을 지키기 위한 많은 귀살대원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그러다 내비치는 세계와 혁도를 앞서 발현한 주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했고 쿄주로 역시 내비치는 세계와 혁도를 발현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잔에게 효과적인 공격을 넣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무잔을 죽일 수 없었고 무잔의 강력한 저항에 대부분의 주들이 리타이어 되게 됩니다. 그때 탄지로는 주인공 버프로 과거의 요리이치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데 해의 호흡의 전부를 깨달아 초특급 각성 탄지로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무잔에게 해의 호흡의 모든 형을 쏟아부으며 무잔에게 요리이치에 대한 트라우마를 다시금 재현하게 만들죠. 하지만 점점 체력이 떨어져간 탄지로는 조금만 더 하면 이길 수 있어, 조금만 더 라고 외치는데 그때 쿄주로가 나타나 해의 호흡을 사용해 공격을 합니다. 쿄주로는 일찌감치 탄지로를 통해 해의 호흡의 존재를 알았고 함께 수련하는 과정에서 해의 호흡을 보고 배웠었죠. 아무래도 화염의 호흡의 경지에 오른 쿄주로의 입장에서 결이 비슷한 해의 호흡도 충분히 큰 무리 없이 쓸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염주이니만큼 지금껏 굳이 해의 호흡을 쓰지 않았지만 무잔을 상대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었죠. 그렇게 종타쿠 버프로 쿄주로 탄지로는 해의 호흡을 1형부터 12형까지 끊임없이 반복하며 끝내 13형을 완성시킵니다. 2명의 해의 호흡 사용자, 비록 개개인의 해의 호흡은 원조인 요리이치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둘이 합쳐진 형태는 충분히 요리이치의 공격과도 같은 데미지로 작용합니다. 그렇게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져 나가는 무장, 탄지로와 쿄주로의 유대의 힘은 태양만큼 뜨거웠으며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힘은 영원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갈기갈기 찢겨져 나간 무잔은 초고속 재생을 하지 못했고 곧이어 태양이 떠서 무잔의 모든 추한 세포를 태워버렸죠. 무잔이 소멸한 것을 확인한 쿄주로는 힘을 다해 결국 쓰러졌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눈을 떴죠. 피곤해서 기절한 겁니다. 결국 네즈코도 인간이 되었고 주들 중에 큰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아무도 죽지는 않았죠. 그렇게 마지막 조합회의에서 기분 좋게 귀살대를 해체하며 해피엔딩을 맞이합니다. 사실 이건 거의 쿄주로가 주인공인 시나리오인데 제가 쿄주로 덕후이니만큼 그 점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쿄주로랑 탄지로의 해호흡 합동 공격이 나왔다면 정말 지리지 않았을까요? 이 시나리오를 짜면서도 막 소름 돋고 그랬습니다. 아? 과몰입진 씹덕이라고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덕후란 이런 것에서 재미를 찾는 게 아닐까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다 넣어버린다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 많이 빼먹었는데, 그런 세세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댓글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누르고 하는 거 잊지 마세요.さようなら。